여러분, 왕초보 해킹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그리고 리눅스 마스터 2급에서 자주 나오는 간단한 해킹 문제풀이인데요. 결론만 얘기하면 MD5 해시 콜리전이라는 거고요. 요거를 좀 아주 쉽게 천천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적진에 침투한 해커인데요. 당신의 동료가 당신의 침투를 도와서 일단 적의 서버에 침투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요. 이제부터가 당신의 임무예요.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적의 서버에 있는 중요한 정보를 탈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동시에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해킹 게임의 그 두 번째 컬리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플래그를 중요 정보를 가져와서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적진이냐고 봤더니 아니네요. 적진은 적진으로 침투를 하겠습니다. 아까 침투까지는 해줬다고 그랬는데 안 해주고 도망갔나 봐요. 자, SSH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보안 연결입니다. 보안 연결. 나는 콜이라는 사람이고요. 적의 서버는 pwnable.kr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쪽에 있는 걸 보고서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 통로 포트는 2222입니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마 패스워드를 물어볼 텐데요. 나는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게스트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게스트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저분하니까 한번 지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스트 보여줘라. 모든 정보를 했더니 여기는 3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플래그라는 정보를 훔쳐와야 되는데요. 이 플래그라는 정보에는 이 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훔쳐올 수 없죠. 한번 보려고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캣은 보여달라는 거고요. 플래그의 정보를 보여줘라. 근데 아시다시피 너는 권한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안이기 때문이죠. 이 정보를 탈취해 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탈취해 올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콜 파일을 이 콜이라는 사람이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 보입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지금 폴더 위치에서 콜을 실행해라 했더니 여기서 사용법이 나옵니다. usage 사용법은 뭐냐면 이 콜 파일을 실행할 때는 뒤에 패스코드를 붙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다시 패스코드를 붙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패스코드를 모르니까 대충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메시지가 패스코드는 길이가 20바이트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다시 패스코드를 20짜리를 한번 무식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더니 너의 패스코드는 틀리다. 저는 정보 탈취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정보를 훔쳐올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이 지금 콜 파일에 이게 실행 파일이고 소스 파일이 요거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 .c를 보고서 알 수 있습니다. C의 소스 파일이 .c로 통상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세 번째 이 뒤에 R 땡땡 요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권한은 준다고 되어 있으니 저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이 파일을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 지저분한 관계로 좀 지우고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cat이 아까 파일을 읽을 때 쓰는 명령어라고 그랬죠. cat 하고서요. 한번 그 col.c를 보겠습니다. 소스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봤더니 역시 C로 짜여 있고 잘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해시코드라는 게 있고 해시코드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 패스워드라는 게 있고요. 포인터, 문자 포인터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메인, 실제 프로그램이 시작하고요. 쭉 봤더니 여기서 봤더니 해시코드 앞에 나와 있던 요 값이죠. 요 해시코드 값이 이 체크 포인터, 체크 패스워드의 값하고 같다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빈 cat flag를 보여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체크 패스워드를 분석을 잘 하면 되겠네요. 자, 먼저 체크 패스워드는 인자를 받아서 그 인자 값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의 주소 값을 취하네요. 이렇게 포인터로 주소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그 주소를 다시 정수 배열로 변환을 캐스트라고 하네요. 변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변환시킨 배열을 첫 번째부터 5가 되기 0번부터 5가 되기 전까지 5번을 더하는군요. 요거는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요 문제인데요. 처음에 내가 1, 2, 3, 4부터 해서 20자리 맞춰서 이렇게 넣으면 요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주소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 주소를 바라보는데 사실은 이 주소를 그냥 다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정수로 바꿔서 5개로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누는 기준은 내가 입력한 정보를 저장하는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부터 다 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건 1, 2, 3, 4, 5까지만 사용이 될 것 같고요. 1을 저장하고 있는 주소, 2를 저장하고 있는 주소, 이렇게 해서 5를 저장하고 있는 주소, 이 각각의 주소에 4바이트를 취해서 다 합치면 그게 아까 말한 해시코드 0x21dd09EC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주소는 제가 그냥 가상으로 적어 놓습니다. 그냥 0x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냥 이렇게 가상으로 적어 놓은 거고요. 실제로 이 주소를 다 더하면 이 값이 나오겠지만 이 1을 저장하고 있는 이 주소 위치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주소는 모르지만 결국 5번 더해서 얘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얘를 그냥 5번으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얘를 그냥 5번을 나눠서 이 문제를 깨트려 보겠습니다. 비록 저기 매우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놨지만 저는 이 문제를 풀어내서 해커로서 대한민국의 정부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적진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파이썬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파이썬은 여러 가지 함수를 가지고 있죠. 파이썬 버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이네요. 2.7은 쓸 수 있는 함수의 제한이 좀 있어서요. 나는 잠깐 적진을 탈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망이라고 하죠. 적절히 도망이 되었습니다. 엑시스로.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내 파이썬을 한번 여기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잘 실행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 값을 5로 나누겠습니다. 카피를 떴더니 에러가 나네요. 이렇게 카피를 떠야겠군요. 자, 그리고 페이스트 붙여서 5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네.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정수로 떨어져야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5번을 나누는 거를. 자, 그럼 수학을 임포트 해 오겠습니다. 수학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 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매스 플로어를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매스 플로어는 이제 반올림을 하는 겁니다. 자, 반올림을 해서 나눠버리면 얘네들을 이거를 5번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1, 3, 6, 2, 8, 2, 4 이렇게 나오네요. 얘를 5번인데 얘가 아마 플로어니까 이게 5번 딱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얘를 다시 이 5번을 합해서 나와야 되는 얘를 카피를 떠서요. 한번 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페스트하고 5번. 그러면 4가 남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생각에는 얘를 4번만 곱하고 빼보겠습니다. 걔를 다시 숫자로 만들어서 더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카피를 떠서 다시 붙이고 4번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나오네요. 얘를 16진수로 바꿔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비록 매우 어렵게 메모리 주소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요거를 역공을 했습니다. 옆으로 우회를 해서 지금 풀고 있습니다. 주소는 모르지만 결국 해시코드 값을 알기 때문에 이 녀석을 나누기로 해서 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이트 아까 20자리를 맞춰야 되니까 얘를 5자리로 만들고 얘도 5자리로 만들어서 얘는 5자리로 만든 걸 4번 곱하고 얘는 5자리로 만든 걸 1번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얘를 4번 했으니까 얘를 5자리 4자리로 만들면 되겠죠? 자, 얘는 4번 곱한 거고 그러면은 잠깐 생각을 해보죠. 얘를 5번 곱한 거니까 얘를 일단 만들면 되겠네요. 얘를 카피를 떠서요. 카피를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2바이트 하겠습니다. 2바이트로 해서 얘는 4자리를 만들 거죠. 왜냐면은 얘를 4416 그러니까 얘가 16바이트를 차지하게 할 거니까 얘를 4번을 하고 바이트 오더는 리틀 인디안입니다. 통상 이 컴퓨터에서는 그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얘가 나옵니다. 얘가 4416 하면 16자리를 차지할 거고요. 그리고 얘는 4자리를 또 차지하면 됩니다. 얘를 카피를 뜨겠습니다. 산수를 잘해야 되는데 산수가 잘 안돼서 어렵네요. 2바이트. 그래서 얘도 또 4자리로 만들면 모두 이제 얘가 16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곱하기 4를 할 거니까. 맞죠? 24를 5번 했는데 남으니까 얘를 4번만 곱한 거죠. 자, 바이트 오더 그리고 이것도 리틀 인디안 컨비니언트라고 하나요?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28 XCC 다르게 나오죠. 예, 위에 거랑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빠져나와서요. 이제 엑시트 하겠습니다. 예, 퀴트인가요? 얘는 퀴트 하겠습니다. 맞네요. 여기까지 빠져나오면 안 되잖아요. 다시 거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까 적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그 정보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적진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됐죠? 패스워드를 물어볼 거고요. 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 아까 얘를 4번을 곱해 주기로 했죠. 카피를 뜨고 여기 아마 요걸로 하겠죠. 그래서 페이스트 요거를 그냥 곱하기 4로 해도 되지 않을까?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4번이 되고요. 다시 더하기 여기다가 나머지 값 아까 얘가 나머지 값이죠. 28 4를 하고 나면은 이만큼이 남잖아요. 얘 값은 얘잖아요. 16진수로는
근데 이게 지금 4바이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다시 카피를 뜨고 페이스트 이렇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콜 현재 폴더에서 지금 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까요. 얘를 실행을 시키고, 이 달러 사인은 뭐냐면요, 저 뒤에 있는 애들은 아규먼트, 인자라는 겁니다. 인자. 그러니까 그 함수에 집어넣을 값이라는 뜻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운표는 그 안에 인자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아, 패스코드가 20자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20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은 이게 아마 이렇게 곱하기를 안 먹어주는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더 이렇게 붙여야죠. 뭐 이렇게 여기 카피 뜨고 붙이고 지금 2번, 3번, 4번 붙였고요. 마지막에 나머지 값 얘죠. 얘를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붙이겠습니다. 좀 화면이 잘리네요. 그래서 하고 엔터를 치면 돼야 되는데 이거. 됐어요. Daddy, I just managed to create a hash collision. 자, 해시 콜리전을 매니지 했다고 나옵니다. 여기다 한번 그대로 쳐보겠습니다. D-A-D-D-Y I just managed to create a hash Q-L-L-I-S-I-O-N 스마일 표시 콜리전에서 L이 2개 맞죠? 인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다리라고 했고 Congrats, you got 3 points. 예, 점수 먹었습니다.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었는데요. 아직 좀 찜찜한 게 있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이게 MD5 해시 콜리전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아까 시나리오였고요. 이 MD5 해시 콜리전이 뭐냐면요. MD5 이제 혹시 이게 그 암호화 기술인데 파일 같은 걸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세요. 이게 이제 문제 나오는 그 주로 질문을 이렇게 하거든요. 파일 같은 거 다운받았을 때 그걸 누군가 훼손시켰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해요? 이 MD5 해시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까 본 거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져나왔네요. 지우고요. 자, MD5 sum이라고 하나요? MD5 sum인가? 이렇게 해서 뭐 hello 이렇게 치면 될 거예요. 이게 아닌가 봐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이제 MD5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MD5 sum 해가지고 가령 hello를 치면요. 이렇게 안 되네요. MD5 sum 인자를 이렇게 해줘야 되네요. 그리고 엔터 치고 컨트롤 D 하면 이렇게 해시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파일 같은 거를 이제 다운받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가령 하하 텍스트 같은 거 이거를 MD5 sum 해가지고 haha.txt 하면은 이러한 그 MD5 해시가 나옵니다. 누군가 이 파일을 다운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haha.txt가 오염이 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좀 파일명을 한번 바꿔볼까요? haha.txt를 haha.jpg로 바꾸고 MD5를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그게 아마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haha.jpg 하면은 27284 D4 이게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건가 보네요. 그러면 아마 haha.txt를 한번 에딧을 잠깐 해볼게요. haha.jpg가 되겠네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네요. 어차피 그냥 이렇게 내용을 한번 바꾸고 세이브를 해볼게요. 세이브하고 저장. 그리고서 이제 지금 내가
제가 이 파일을 바꿨잖아요. 파일명은 바꿔도 되지만 내용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썸을 보면은 바뀌어 있을 거예요. 하하.jpg. 그러면 지금 썸이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누군가 조작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하.jpg 아니면 하하.txt를 다운을 받았는데 이제 이 해시 파일을 같이 공개를 해 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운 받은 다음에 제가 이거에 대한 저기 MD5를 체크해 보면 이렇게 값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원작자가 요 의도대로 만든 파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MD5 컬리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왕초보 해킹 문제 좀 정리를 해보면 왕초보 해킹 문제였고 정보 처리 기사나 리눅스 마스터 2급에서 자주 나오는 보안 문제예요. MD5 해시까지가 보안 기법 알고리즘인 거고요. 그거를 깨는 게 이제 컬리전이 된 거고 관련해서 이런 시나리오대로 했고요. MD5 해시는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MD5의 사용법은 128비트 그러니까 이제 인풋을 받아서 한 요 정도 사이즈로 항상 만들어줘요. 네, 그렇게 되고 아까 봤던 거는 프로그램은 요거였죠. 이제 캐릭터 포인터가 있고 그 주소를 가르친다는 뜻이었고요. 그거를 정수형 포인터로 바꾸면 그 주소를 정수형으로 배치를 합니다. 정수형의 배열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문으로 하나하나 찾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어떤 문자를 이게 지금 숫자든 문자든 이렇게 저장을 하면 그거에 대한 주소 번지가 메모리에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했던 로직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를 정수형 포인터로 바꾸면 이거는 지금 문자형 포인터로서 이 주소를 가르치는 거고요. 정수형으로 바꾸면 각각 입력 문자에 대해서 4바이트씩 주소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문자형 포인트에서 이렇게 정수형 포인트로 캐스트 한다고 변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푸는 이슈는 뭐였냐면 포인트는 뭐였냐면 주소값을 차례로 5번 더해서 나온 해시값이지만 우리는 그 주소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어차피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을 5로 나누어서 그 중에 4만 4번만 더해주고 나머지 5번째 값은 부족분을 채워줬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플레이 게임에서 CTF, Catch the Flag 게임을 컬리전까지 풀어봤습니다. FD는 지난번에 한번 풀었고 컬리전 풀어봤습니다. 풀면 풀수록 실력이 많이 늘어나는 걸 느끼고요. 특히 FD는 C에 대한 실력이 많이 늘었고요. 컬리전을 하면서는 그 MD5에 대한 걸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MD5를 이해할 때 항상 그냥 문제풀이용으로 암기하듯이 했었는데 MD5가 이렇게 로직이 해시를 만들 때 주소값을 참조해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128바이트로 항상 동일한 사이즈로 인풋 값에 상관없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